제가 지난 5분 발언 때 그 서두에 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한테 좀 보약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오늘 했습니다. 그 보약은 쓴소리도 보약이기 때문에 이해해두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구에서 맨날 박찬정 의원을 왜 비판하느냐 하길래 오늘은 좀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양하고 하겠습니다. 금산 출신 박찬정 의원입니다.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이곳 홍성예산으로 옮겨온 지도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청남도와 우리 교육청 그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지사님과 우리 부교육감님 너무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낯설은 생활과 대전에서 얼마나 또 고생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 투명 행정을 구현하고자 총수입, 총지출, 액수는 물론이고 날짜별 세입, 세출, 현황과 예천 종류별 자금 잔액 등을 전국에서 그 최초로 도 누리집 공개하기로 한 것은 도정을 감시하는 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과 담당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잘하셨다는 말씀과 도민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는 도 예산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이고 효율성을 제어함으로써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재정 차립도를 높이는 일대의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비 사업의 투명성과 그리고 효율성 역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인운하 사업 그리고 역대 정권 하에서의 공항철도 또 무한항공, 무한공항, 양양공항 등에서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그 엉터리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엄청난 국고 낭비의 혈세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경전철 사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실시 협약 당시 교통연구원의 예상치는 하루 평균 16만 1천 명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같은 내용 가지고 2011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용역보고에서는 그 제시한 예상치는 3만 2천 명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용역을 줘가지고 5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16만 1천 명이 아니고 3만 2천 명이 아니고 하루 평균 1만 명 남짓 불과에 나왔습니다. 이런 엉터리 경제성 평가는 무려 1조 32억 원이라는 엄청난 혈세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역사와 연구진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업 역시 그렇지 않다고 포장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천안 물류기지와 금산 물류센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역시 경제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제시로 예를 들면은 예상 편익이나 예상 비용이 추정치의 일정 비율을 벗어나면은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연구진은 일정 기간 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연구진들이 사업 주체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구나 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투명하고 정확한 공개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정 정보의 실시간 공개에 대해 국비 확보를 통해서 도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는 노력을 배가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 재정이 풍부해야만 도민의 수건 사업은 물론이요
도내 지역 간 그 균형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적으로 이룬 도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시간 정보 제공 못지않게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의료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립진절의료원이 103년의 공공의료를 일개 도지사의 폐업 조치로 온나라는 물론이요 국정조사의 여야가 합의한 상태까지 이른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이유는 막대한 누적 적자와 그리고 직원의 구조조정 미흡, 또 8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은 노조가 귀정노조라는 등 자구 노력 부족이라 합니다. 여기에 홍준표 경남지사는 어느 중앙지에서 의료보험 제도는 좌파 정책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하면서 의료 분야 전반의 공공의료가 시작됐다는 공공의료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누적 적자는 민간의료 서비스로 제공하기 어려운 장기 입원 환자나 그리고 기초생활급자 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을 공공의 의료 서비스로 제공하다 보니 발생하는 적자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도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무책임하게 서민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폐업만을 고집하여 수많은 그 선의의 희생자들이 바로 내 몸이라는 그 사고로 공공의료원의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의 노력에 서로 그 머리를 맞대면서 소통 및 고민하여 병마에 허덕이는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결정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공공의료의 서비스가 축소됨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민간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저의료원의 폐쇄 조치로 우리 도의 4개 의료원도 진저의료원의 전체를 밟지 않을까 하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수건사업 예산을 편성하여서 시군에 내려보내면 일부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며 시군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적 논리로 오해받을 주민수건사업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들도 많이 이분 느꼈을 겁니다.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산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단체에서 도비 예산 요구 시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과 협의하여 불효불급한 예산 조율을 함으로써 예산 낭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 차원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회기에는 교육장 인사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재정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법 제30조 2의 제2항과 제2호, 동조 32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해서 2013년 도내 고등학교에서 걷는 총 학교 운영 지원비는 총 196억 6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게는 학부모 부담 안면고의 79만 원에서 학부형당, 적게는 금산 하이테크의 22만 원이며 2012년부터
징수하지 않은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내역을 보면은 공립은 127억 원 5천만 원 중에서 69억 원이 인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6억 원은 학생복지로, 또 30억 원은 교육활동 지원비로, 또 12억 5천만 원은 학교 일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69억을 거두었습니다. 이 중에서 26억 7천만 원을 인건비로 사용했고 6억 5천만 원은 학생복지비로, 18억 4천만 원은 교육활동 지원비로 사용하고 17억 3천만 원은 학교 일반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는 54.1%, 사립학교는 48.7%를 인건비로 사용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인건비는 필요 경비로, 학교 운영 경비로 충당할 성격의 경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고정 비용인데도 이를 학교 운영 지원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 운영 지원비 징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 부분은 운영 지원비로 충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학부모들의 부담은 당장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봅시다. 학교 간 형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어느 학교는 많이 걷고 어느 학교는 적게 걷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학교 운영 지원비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학교 운영위원들이 얼마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학교 운영위원을 2년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그 당시에 저는 몰랐습니다. 또한 알고도 있다 하여도 우리나라 교육 풍토에서 영원한 어린 학부모들이 감히 교장선생님 앞에서 아니다 라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운영위원이 과연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지 않고 과중한 학부모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면 물론요, 학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학교 운영 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되겠다마는 일단은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 교육 운영위원장들에게 이 사실을 정식 공문으로 보낼 용의는 없는지 또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소통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의 문제점을 교육공동체가 소통으로 신발나는 교육, 행복한 교육 등을 위하여 도의원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공무원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부재가 죽이는 교육은 될지언정 살리는 교육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예로 이번 장학사 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충남교육청은 비리교육청으로 전 국민에게 이미 각인되었습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교직자들의 자생적인 도덕성 회복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까지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또 학생들과 교사들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론이요, 학부모와 교사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학교와의 학부모 간의 갈등, 이러한 소통으로 화합적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도의원, 지역교육청,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기역감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감 선거에 직간접 관여에 따른 질문이옵시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충남교육청의 비리 발생 근본적 요인은 바로 교육감 선거에 따른 선거자금 마련 및 출세역에 따른 산물이옵시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등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은 어김없이 공무원들이 줄서기에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선거 기간 중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신고자에게 신분상 특혜 및 포상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의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도정 질문에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